이게 연산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방식에 대해서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조립제법 하고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하고 이런 시절을 지나서 이제 복소수 생각이 열렸고 복소수 생각을 열는 이유는 중학교 때 배웠던 근해 공식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는 따지지 않는데 판별식 D가 작을 때까지 따지려고 우리는 복소수 생각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허수라는 걸 배웠고 그 허수를 배워서 2차 방정식과 X축과 만나냐 안 만나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목조목 따지더니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 2차 함수와 직선 하나를 주면서 직선과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이거 좀 물어보다가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해서 2차 함수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제 노트 쓰시고요. 자, 여러 가지 방정식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정식에다가 조금 더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확장판이 되면 괴로운 점들이 생겨요. 그다음에 새로운 규칙이 생깁니다. 새로운 규칙. 그래서 우리는 그 규칙을 잘 알고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좋은 점수도 얻고 이해를 충분히 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나한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다면 지금부터는 보다 더 복잡한 방정식을 배울 겁니다. 맞죠? 너네들 왜 게임 하시죠? 네, 아니요. 게임 그래요? 뭐 합니까? 그렇습니까? 최근에 만나서 또 싸우는 겁니까? 그런 거 하면 막 무심결 요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그게. 모욕도 이런 걸로 막 요새 고소하는 거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캡처 이런 거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게임을 해보면 처음에는 되게 반복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랩이 금방금방 올라요. 맞죠? 그래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던전에서는 더 이상 레벨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다음 레벨로 가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만으로는 더 이상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없고 더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이제 복잡한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전에 얘기한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MRI나 CT 같은 거는 이 연립방정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아니? 네, 얘기했지? 아니니? 자, 그 CT와 MRI의 방식은요, 여러분들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몸에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장은 어떤 A라는 파장은 얘는 1초면 지나면 예를 들면 근데 무엇에 걸리면 얘가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빛을 쏴서 얘가 받아들이는 시간을 계산을 해. 또 비파장도 얘랑 속도가 달라요. 근데 얘가 우리 몸을 통과하면서 속도가 지연되고 도착해.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MRI나 CT 찍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움직이지 말라 그래요. 움직이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조영제라는 주사를 맞아요. 조영제 말 그대로 잘 보이게끔 하는 주사예요. 그렇지? 잘 통화되게끔 해주는 주사. 그래서 이런 것들 세상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니까 이제 이런 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연립1차 방정식이랑 연립1차 방정식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 중학교 때 배웠던 미지수가 2개인 연립1차 방정식이 아니라 이제 확장한 미지수가 3개인 중학교 때 x와 y에 대해 공부했다면 이제 하나 더 늘어난 z까지
z까지 확장된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고요. 여기까지는 또 되게 쉽게 들어가요. 쉽게 들어갑니다. 근데 많이 가르쳐보면 실제로 여기 미지수가 두 개인 여기까지 같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이걸 잘하려면 미지수가 두 개의 연립 2차 방정식을 잘 하려면 실제로 인수분해를 잘 하셔야지만 이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자, 봐봐. 인수분해를 잘 하려면 뭐 한다고 그랬죠?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자, 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잘 하려면 뭐 해야 돼? 다항식에 대해서 연산을 잘해야 되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쓸 겁니다. 그치? 또 지금 배우는 이러한 연립 1차 방정식, 미지수가 3개의 연립 1차 방정식, 미지수가 2개의 연립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훗날 얼마 지나지 않아요. 원 방정식, 그 다음에 수투에서도 쓰이고요. 지수로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 요맘때쯤에도 미적분 1 과목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뒤에 교수님이 계셔서 개그를 옛날만큼 모셔서 이해하시고 그냥 보시면 된다. 자, 이런 거를 배우면서 이제 갈 건데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이제 또 거기 밑에 만화 나오잖아요. 만화. 그 함수에 대한 방정식을 배울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다항식에 대해서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그에 대해 함수 배우고 이런 식으로 갔고요. 이제는 거꾸로 가요. 거꾸로. 다시. 지금까지는 방정식을 배우고 함수를 배웠어요. 맞지? 그게 왜냐면 은연중에 시간 돌립니다. 은연중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배운 걸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로그를 배우고 로그 함수를 배우고 그거 배울 때 로그 방정식을 배울 거야. 그치? 이제는 지수 배우고 지수 함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을 배울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삼각 함수를 배우고 삼각 방정식을 배울 거예요. 이런 식이야. 유일하게 방정식 배우고 함수 배우는 파트가 2차까지예요. 더 이상은 이런 게 안 나와요. 중학교 한번 문제 볼게요. 중학교 문제 보면 자, 이제 실수 범위에서 인수 분해하는 말.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번 배웠던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이 3번 문제 정도만 어려운지 한번 풀어볼게요. 그치? 어렵지 않은 거 풀게요. 자, x 4제곱은요. 자, x 제곱의 제곱이고요. 빼기 25는 자, 5의 제곱이죠? 그렇게 됐지. 위는 자, x제곱 더하기 5.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5. 이게 끝입니까? 한 번 더 있죠. 자, 요놈이 x 빼기 루트 5. 그 다음에 x 더하기 루트 5. 자, 이렇게 표현 되겠죠. 아이고, 졸려? 아이고, 벌써 졸려? 이제 제 얼굴이 익숙해지셨죠? 아주 잠이 잘 오고. 자,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연립방정식 푸는 건데, 이제 중학교 때 하던 건데요. 중학교 때를 떠올려보면, 자, 문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치?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두고 있는 건 뭡니까? 일단 미지수에 대해서 연립하는 방법이죠. 연립하는 방법. 연립해서 소거한다 그러죠. 소거. 그치? 미지수 하나를 소거하는 방법입니다. 미지수를 소거하는 거.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에서 더하거나 실수배에서 빼는 거. 그치?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EX는 14개. 그래서 X는 10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어서 Y는 3이라고 하는 거. 됐죠? 그치?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었는지 두 번째 방법은 그렇죠. y는 10 빼기 x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식에다 요만큼을 빼서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계산하는 거였죠. 그런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방법. 이 방법이 있었죠.
다 똑같아요. 그냥 미지에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겠죠. 이제 시작. 간단한 상사 방정식을 풀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간단한 상사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한 수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겠지만 자, 우리는 복잡한 3, 4차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인수분해, 어려운 인수분해 시키는 건 하고 근해 모식을 통해서 이제 근해 찾으러 갈 겁니다. 자, 당연하겠지만 풀 수 있다는 거에서 풀 수 있다는 거는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건 해를 구하는 겁니다. 해를 구하는 거. 당연하겠지만 해라는 거는 x의 값을 구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임의로 바꾼 t에 대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시고요. 자, 이제 차례차례 한번 볼게요. 평소에 말이 나오면 말을 수식으로 바꾸는 걸 잘 못해요. 그죠? 네. 아, 그거 편집해 주세요. 열대어를 키우고 싶은데 어를 할 수 있나요? 문제 포인트가 아니죠. 문제 포인트가 아니에요. 자, 이제 문제 포인트만 갑시다. 예전에 직육면체의 모양인데요. 직육면체의 모양인데요. 입체적이죠? 네. 자, 모양인데요. 가로는 세로보다 4cm가 길고요. 높이는 세로보다 6cm가 짧아요. 이상해요. 얘를 여기에서 세로의 길이는요 물어봤더니 얘가 먼저 물어보네. 자, 다시 얘가 1번, 얘가 2번, 3번, 4번 이렇게 물어보면 되나? 아닌가? 알았어. 3번, 4번. 자, 이것 봐. 이 복잡한 버전은 수학을 배우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치? 자, 세로의 길이는요? 라고 물었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낼 거예요. 그치? x라고 놓으면 가로는 세로보다 4cm가 길고요.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모든 거 파악했어요. 이제 이 인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3번은 대답했어.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는 세로 길이가 얼마인데요? 라고 물은 거야. 또 얘가 그냥 간단하게 세로 길이 얼마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이 인간이 부피가 이어야 한대. 어땠어요? 이거 못하겠다, 야, 이거. 어쨌든 우리는 해결해 줍시다. 좀 못됐지만, 우리. 이게 끝들었어요. 자, 그럼 세로의 길이를 우리가 궁금해 하니까, 자, 이해하지. 당황했어요, 당황. 처음은 안 배웠어. 3차 방정식 안 배운 걸 이제 해결하러 갈게요. 자, 세로의 길이는요, x라고 할게요. 부피는 뭐니? 가로, 세로 곱하고 높이를 곱하는 거야. 아이고, 오늘 좀 있다. 어떡해. 몇 번 치자. 자, 세로야. 가로 곱해야 돼. 가로는 세로보다 4가 작아야 되지. 길어야 되죠? 잘 보고 있죠? 자, 높이는 세로보다 6cm가 짧아야 돼. 그러면 얘보다 6이 짧아야 돼. 얘가 누구야? 얘가 생각하기 쉬운 숫자가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큰 숫자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해드릴게요. 자, 제가 하기 싫었더니 그 요거의 인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머지 점을 구해야 돼요. 맞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자, 대략적으로 계산할게요. 대략적으로 x 생제곱을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43,20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싶어. 그냥 근사값이야, 근사값. 여러분들 x가 10일 때 10 곱하기 10하면 얼마 얘가? 고작 1000이지. 그치? 그러면 자, 100 곱하기 100 곱하기 하면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다 0. 하나 둘 셋 넷 다 0.
넘지. 어마무시하게 넘잖아요. 그럼 우리는 값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을 거라는 거 압니까? 10과 100 사이에 있을 거라는 거 알겠지? 100대면 넘어가 버리잖아. 100대면 우리가 구하는 이 5자리가 넘어가잖아요.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그치? 그러면 이제 요만큼 10에서 100 사이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나올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계산이 귀찮고 짜증나지만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잘 보고 있어, 네. 한번 보여볼까? 실제로 이거를 만족하는 애들이 실제로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뭐가 나오겠니?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4일 때와 0일 때와 6일 때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됐니? 그렇지? 그치? 얘가 누구랑 같아야 돼? 자, 아니, 생각해봐. 이게 y 함수야. y는 이렇게 생긴 함수야. 그치? 그 다음에 y는 33,200이라는 그래프야. 그치? 그치? 이 그래프, 이 직선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33,200이라는 숫자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이거 생각하지 말고 x 곱하기 x 더하기 4 곱하기 x 빼기 6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어. 그치? 그 다음에 33,200이라는 그래프가 요 위에 떠있겠죠? 그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찾자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알겠죠? 상식적으로도 6보다도 훨씬 커야 된다는 사실을. 그치? 이제 이 상황에서 이래도 쉽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쨌습니까? 너무 어마무시한 숫자다. 이거니까 일단 인수부터 찾읍시다. 인수가 뭐가 있니? 4가 되지 않을까? 4. 4로 나누면 얼마야? 4로 나누면 얼마니? 1, 10, 8, 00. 이건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다시 400 하면 108 이만큼 나오지? 그치? 108은 뭐가 있어? 3이요. 어? 9로 하면 되지. 9. 9, 10이지. 91. 네. 91. 그러면 400 곱하기 9 곱하기 10이지. 네. 그치? 그러면 100 곱하기 4 곱하기 9 곱하기 10이지. 네. 그럼 얘가 3 곱하기 4니까 실제로는 100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얘가 2의 4제곱이 있어요. 2의 4제곱.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100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치? 자, 그러면 근들의 합을 갖고 올 건데, 근들의 합이 이거에 만족하는 그림, 이거에 만족하는 그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그림이 3개니까. 이 식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라고 하면 귀찮으니까 그래,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x 빼기 b, x 빼기 c라고 해드릴게요. 그쵸? 네. 오늘 왜 이렇게 좋아? 오늘 힘들어 나. 여기 같은 거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얘가 얼마야? 2. 근들의 합이 2지. 얘가 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근들의 곱이 얼마야? 근들의 곱이 33,200이지. 근데 좀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아직도? 자, 다시. 자, 근들의 곱이 33,200이고 근들의 합이 2가 나왔어. 그리고 33,200이라는 숫자는 33,200이라는 숫자는 지금 10의 제곱 곱하기 얘가 얼마야? 4의 제곱이니까 16이지. 16 곱하기 16 곱하기 얘가 27이라는 숫자인 거지. 27이라는 숫자. 그래서 이 숫자들이 어떻게 조합하면 더하기 2라는 숫자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적당히 인수를 이걸 언제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자, 다시 얘가 10의 제곱 4의 제곱 4의 제곱
자, 이 세 개를 적당히 더한 게 2가 나오게끔 저는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치? 또 올라가. 3차 방정식이란, x의 최고차 수가 3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근이 3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이 뭡니까?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 의해 뭐였지? 나리나? 자, 최고차의 개수가 2이면서 근이 항상 2개였던 거겠죠. 그치? 자, 그러면 다시 떠올려 볼게요. 아까 다 말았는데, 자, 1차 방정식은 직선이에요. 직선. 아니? 직선이야. 자, 2차 방정식은 자, 이렇게 생긴 밥그릇 엎어놓은 거 밥그릇 모양입니다. 이 종류가 있죠. A쪽 따라서. 자, 그리고 3차 방정식은 1차가 직선이고 얘가 곡선이야. 그치? 그러면 3차 방정식은 여기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1차 방정식은 꺾이는 데가 없습니다. 맞니? 자, 2차 방정식은 이렇게 꺾이는 데가 없고 2차 방정식은 한번 꺾여요. 그치? 감소하다가 증가하지. 네. 또는 증가하다가 감소하지. 네. 꺾이는 부분이 한 군데가 존재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자, 3차 방정식은 어때야 되겠니? 0, 1, 그렇지. 바뀌는 곳이 2개가 존재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꺾이는 데가 없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은 항상 x축과 만나는 점이 반드시 한 점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자, 2차 방정식은 한 번 꺾이기 때문에 x축과 안 만날 수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치? 네.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은 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언젠가 한 점에서는 분명 만나야 돼요. 그래프의 모양이 자, x축이 길게 이렇게 그릴게요. a 값이 0보다 크다면 자, 이렇게 생긴 모양, 그치? 한 점에서 만나지. 그치? 또는 자, 이렇게 생긴 모양,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모양,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모양, 그치? 점점 작아진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생긴 모양,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제가 했는데 제가 중근이랑 있잖아요. 왜? 그렇죠? 얘도 자, 여러분은 한 건데, 자, x 세제곱, 다시, 얘가 x 세제곱이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이제 얘는 뭐야? x가 0일 때 약간 중근의 모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 세제곱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진 겁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면 근 하나를 갖고 중근을 하나 갖는 거겠죠. 그치? 3차 방정식을 그렸을 때 얘도 역시 근 하나와 뭘 갖는 거야? 중근을 갖는 거지. 원래 3개의 근을 갖는데 3차식이면 하나 안 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면 3개의 실근을 갖는 거고요. 자, 이런 모양이면 하나의 실근과 2개의 허근을 갖는 거고, 그치? 자, 이런 모양이면 2개의 허근, 하나의 실근. 얘는 하나의 실근, 또 하나의 중근을 갖겠지.
총 2개의 면이 가졌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됐지?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건 이차함수와 그래프의 관계야. 3차함수와 4차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과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내년 2학기 때 배운 내용이에요. 2학년 이과를 가야지만. 하지만 저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왜? 여긴 어디? 마우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 들었을 때 얼핏 기억이 나게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4차함수 모아야 되는데 4차함수는 꺾이는 데가 3군데가 등장해야 돼요. 감소하고 있었다면 증가, 감소, 증가 W 모양이 나타나겠지. 자, 증가 형식이면 이렇게 시작되겠죠. 그니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치? 방정식을 푸는데, 자,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이제 3차 방정식입니다. 그치? 자, 얘는 최고차이 3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얘는 근이 3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쵸? 다시 갈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 x세제곱 빼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을 풀었어요. 이거 많이 했지? 자, 얘를 인수분해 할 때는 이게 없었죠? 너는 0이라는 게 없었지? 자, 얘가 생기면, 박수생. 잘했어요. 얘는, 자, x 빼기 1,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애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방정식은 뭐니? x는 1 또는 x가 2분의 마이너스 1마 루트 3i가 나오겠지. 맞지? 맞지? 우리가 인수분해를 잘하면 방정식, 3차 방정식을 푸는 건 어렵지가 않다는 뜻이야. 흔히 1개, 2개, 3개지. 흔히 아이고 또 돌아 방정식 x 4제곱 빼기 16처럼 자 최고차이 4라는 의미 외에도 뭐가 있다? 근이 4개 있다. 그래프가 3번 꺾인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왜 공식을 거꾸로 하고 있어?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그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일반 뭐라고 그랬니? 일반적으로 엄청나지? 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는 간단하지 않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자, 우리 학습 목표가 뭐였냐? 학습 목표가 간단한 3차 방정식과 간단한 4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데 이게 또 말이 뭐예요? 안 된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뭐 말이 뭐야? 자, 그러니까 잘 봐. 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굉장히 어려운 거를 풀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적분 1에서 사이값 정리라는 걸 배울 거예요. 사이값 정리를 배울 거고 그걸 통해서 원래 풀어야 되는데 그는 찾아가는 거야. 지금은 자 여러분들이 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어이구 나 진짜 신기한 거 있거든? 내가 딱 쓰잖아? 하면 그래서 반복하고 있어. 알았다 얘들아 찾아. x가 x 4제곱 더하기 8x 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빼기 50x인데 그치? 그러면 얘를 자 x로 묶으면 x 세제곱 더하기 8x 제곱 더하기 5x 빼기 50은 나오고 얘를 인수분해 또 하면 자 들어가는 게 뭐였니? 50 5 10
1 집어넣으면 얼마야? 택도 없구나. 5 집어넣으면 얼마야? 5 집어넣으면 5, 25, 125. 125 더하기 5, 25. 25에 4 곱하면 얼마야? 200이야? 200. 얘도 택도 없지. 대신에 마이너스 돌아오면 얼마야? 마이너스 돌아오면. 마이너스 125 더하기 200. 빼기 25 빼기 50 나오네? 맞지? 나왔지? 맞지? 내가 인수가 뭐야? x 더하기 5지? x 더하기 5니까 뭘 곱해 얘가 돼? x제곱 뭘 곱해야 얘가 돼?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면 5x제곱 얘는 8x제곱 더하기 3x 있어야겠지? 그럼 얘는 더하기고 빼기 2 아이고 이렇게 해서 얘는 x 더하기 5 x 더하기 5 x 빼기 2 이렇게 나오지. 여기에서 2차식이라는 힌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시작되면 두 개 더해서 얘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 얘가 이렇게 하면 x제곱 더하기 5x고 이거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x제곱 얼마냐? 더하기 3x 빼기 10이지. 그러면 두 개 더하면 2x제곱 더하기 8x 빼기 10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짝 하나고 이렇게 짝 하나야. 그치? 네. 이렇게 집어넣어서 문제 푸는 거죠. 이제 x를 6이라고 했으니까 1 집어넣으면 6 나오는 거 보이지? 얘가 F인 거지. 얘가 이제 F인 거지. 이제 이 조건에 의해서 1을 집어넣으면 6이니까 이제 식이 두 개야. 이식 하나 나오고 이식 하나가 나는데 누가 F인지 몰랐어.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나 이렇게 하면 이제 F에서 더하기 G인 건 알았어. 이제 두 개로 나눠줬으니까. 근데 누가 F인지는 몰랐잖아. 근데 이 식을 통해서 1 집어넣으면 얘는 6인데 얘는 1 집어넣으면 6이 안 나오지.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F고 얘가 G라는 거야. 그러니까 G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지. 이 식에 3 집어넣으면 8 곱하기 1이니까 8이잖아. 8.